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마음으로 듣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선생님,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운동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릎을 붙잡고 오시는 분, 허리를 못 펴고 오시는 분,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몇 분씩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건강해지려고 한 운동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억울한 일이 여러분께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60대 이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과 대신 해야 하는 올바른 운동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의 몸은 30대, 40대의 몸과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운동을 해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젊을 때는 무리한 운동을 해도 며칠 쉬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한 번 망가진 연골, 한 번 터진 디스크, 한 번 끊어진 인대는 절대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젊을 때 하던 운동을 그대로 하시다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운동이 위험하고 왜 위험하며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려는 분들,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고민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60대 이후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왜 특정 운동이 위험한지 납득이 되십니다. 첫째, 연골이 얇아집니다. 무릎, 어깨, 고관절 등 모든 관절에는 연골이 있습니다.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연골에는 혈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없으니 한번 손상되면 자연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연골은 조금씩 얇아집니다. 60대가 되면 20대에 비해 연골 두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분들도 많습니다. 얇아진 연골에 무리한 충격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쿠션이 얇은 의자에 무거운 짐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바닥이 뚫립니다. 연골이 다 닳으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힙니다. 이것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둘째, 척추 디스크가 약해집니다. 척추와 척추 사이에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디스크는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수액이 딱딱한 섬유륜으로 쌓여있는 구조입니다. 이 디스크도 나이가 들면서 수분이 빠져나가 딱딱해집니다. 충격 흡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수액이 빠져나옵니다. 이것이 디스크 파열입니다. 극심한 통증과 함께 다리까지 저리는 증상이 생깁니다. 셋째, 근력과 유연성이 동시에 감소합니다. 60대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이 1%씩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관절을 지지하는 힘도 줄어듭니다. 관절을 지지하는 근육이 약하면 관절에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됩니다. 유연성도 떨어져 같은 동작을 해도 부상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넷째,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갑자기 머리를 아래로 내리거나 갑자기 힘을 쓰면 혈압이 급격히 변합니다. 이것이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원인이 됩니다. 이 네 가지 변화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왜 특정 운동이 60대 이후에 위험한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운동은 등산입니다. 등산이 위험하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등산이 얼마나 좋은 운동인데 그러냐고 하시죠. 맞습니다. 등산은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가파른 등산이 무릎에 치명적입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지를 걸을 때 무릎에 실리는 하중은 체중의 1.5배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체중의 3배입니다. 그런데 가파른 산을 내려올 때는 체중의 5배에서 7배의 하중이 무릎에 실립니다. 70kg인 분이 가파른 산을 내려오면 무릎에 350kg에서 490kg의 하중이 실리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중을 이미 얇아진 연골이 버텨야 합니다.
젊을 때는 두꺼운 연골과 강한 근육이 이 하중을 분산시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연골도 얇고 근육도 약해서 무릎 관절이 직접 이 충격을 받습니다. 제 환자 중에 68세 정연수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평생 등산을 즐기셨습니다. 주말마다 북한산, 도봉산을 다니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1년 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파스 붙이고 계속 다니셨죠. 6개월 후 오셨을 때는 계단을 내려가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있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운동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강도로 하신 것이 문제입니다. 등산을 완전히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첫째, 가파른 산 대신 경사가 완만한 둘레길이나 숲길을 선택하십시오. 같은 시간 걸어도 무릎에 실리는 하중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둘째, 등산 스틱을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등산 스틱을 사용하면 무릎에 실리는 하중이 약 25% 감소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셋째, 내려올 때 특히 조심하십시오.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무릎에 훨씬 많은 하중이 실립니다. 내려올 때는 옆으로 비스듬히 걸으시거나 지그재그로 걸으시면 무릎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무릎이 아프면 즉시 멈추십시오. 많은 분들이 참고 계속하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운동은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오랫동안 복근 운동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교 체력 검사에도 있고 많은 분들이 뱃살을 빼기 위해 꾸준히 하십니다. 하지만 윗몸 일으키기는 60대 이후에 허리 디스크에 치명적입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허리 디스크에 실리는 압력은 서 있을 때의 3배에서 5배입니다. 이미 약해진 디스크가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파열됩니다. 더 큰 문제는 윗몸 일으키기가 복근보다 허리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근 운동을 위해 윗몸 일으키기를 하시지만 실제로는 허리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71세 이미자 할머니는 뱃살이 고민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윗몸 일으키기를 50개씩 하셨습니다. 한 달 후 갑자기 허리를 펼 수가 없게 됐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디스크가 2군데 파열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은 피했지만 6개월간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운동을 전혀 못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복근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드로인 운동을 하십시오.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우신 뒤 무릎을 세우십시오. 그 상태에서 배를 쏙 집어넣으면서 5초간 유지하십시오. 이것을 10번씩 반복하십시오. 허리에 전혀 부담 없이 복근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누워서 무릎 당기기를 하십시오.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우신 뒤 양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기십시오. 10초간 유지하셨다가 천천히 내리십시오. 허리 디스크 압력 없이 복근과 허리 스트레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벽 짚고 서서 버티기를 하십시오. 벽에 등을 붙이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로 30초간 버티십시오. 코어 근육 전체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이 3가지 운동은 허리 디스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복근과 코어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합니다. 윗몸 일으키기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운동은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꾸리 운동입니다. 공원에 가시면 철봉에 발을 걸고 거꾸로 매달리는 어르신들을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허리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60대 이후에 매우 위험합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꾸로 매달리면 머리가 심장보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때 뇌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건강한 혈관이라면 이 변화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진 분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급격한 혈압 변화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뇌혈관이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원에서 거꾸리 운동을 하다가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안압이 급격히 높아져 녹내장이 있으신 분들은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꾸로 매달렸다가 내려올 때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낙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낙상 한 번으로 골절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3세 최동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거꾸리 운동을 즐기셨습니다. 허리 통증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거꾸리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기면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옆에 계신 분이 바로 119를 불러서 큰 사고는 피하셨지만 검사 결과 일과성 뇌허열 발작이었습니다. 뇌졸중의 전 단계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후로 거꾸리 운동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허리 통증을 위한 올바른 운동은 무엇일까요? 첫째, 고양이 자세입니다. 네 발로 엎드린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며 허리를 아래로 내리고 숨을 내쉬며 허리를 위로 올리십시오. 천천히 10번 반복하십시오. 척추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둘째, 허리 신전 운동입니다.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바닥에 짚고 상체를 천천히 들어 올리십시오. 5초간 유지하셨다가 내리십시오. 허리 근육을 강화하면서 디스크 압력을 낮춰줍니다. 셋째, 수영입니다. 수중에서는 체중의 부담이 줄어들어 관절과 척추에 부담 없이 전신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운동을 해야 하고 어떤 운동을 피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운동 전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준비 운동을 대충 하거나 아예 건너뛰십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운동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잠에서 깨면 근육과 관절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부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최소 10분에서 15분간 가벼운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어주십시오. 준비 운동은 간단합니다. 제자리에서 천천히 걷기, 어깨 돌리기, 팔 흔들기, 무릎 굽혔다, 펴기 등 가벼운 동작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하러 나가지 마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운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혈압이 낮아지고 혈관이 이완됩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바로 운동을 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심혈관계에 큰 부담을 줍니다. 눈을 뜨시면 1분간 누운 채로 기지개를 켜고 손발을 가볍게 움직이십시오. 그 다음 천천히 일어나셔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십시오. 최소 30분 후에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셋째,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더운 날은 실외 운동을 피하십시오. 추운 날 야외 운동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립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겨울철 이른 아침 야외 운동이 매우 위험합니다. 더운 날 야외 운동은 탈수와 열사병 위험이 있습니다. 실내에서 운동하시거나 시원한 시간대를 택하십시오. 넷째, 운동 중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멈추십시오.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극심한 호흡 곤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한쪽 팔다리 저림이나 마비, 시야 흐림이나 두통.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앉거나 누우십시오. 증상이 지속되면 바로 119에 연락하십시오. 이것들은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운동 강도를 천천히 올리십시오.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면 부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처음 2주는 가볍게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 2주마다 조금씩 강도를 올리십시오.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운동으로 건강을 되찾으신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69세 강다연 할머니입니다. 5년 전 무릎 연골 손상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에게 수술을 권유받으셨지만 두렵다고 거부하셨습니다. 그 후로 운동을 완전히 포기하셨습니다. 걷는 것도 최대한 줄이셨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할머니는 10분도 걷기 힘드셨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너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근육이 빠지면서 오히려 무릎이 더 아파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수중 걷기를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10분만 하셨습니다. 물속에서는 무릎이 아프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2주 후엔 20분, 한 달 후엔 30분을 하셨습니다. 3개월 후 오셨을 때 할머니는 밝은 표정이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계단을 내려갈 때 많이 안 아파요. 6개월 후엔 평지를 30분간 걸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수술 없이 운동으로만 회복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72세 오민석 할아버지입니다. 평생 담배를 피우시고 운동을 전혀 안 하셨습니다. 66세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30분 평지 걷기를 권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매일 조금씩 걸으셨습니다. 6개월 후 혈당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1년 후엔 담당 의사가 약을 절반으로 줄여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걷기 하나로 당뇨약을 줄인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비가 오는 날도 우산을 쓰고 걸으신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77세 윤성자 할머니입니다. 낙상으로 손목뼈가 골절되신 후 운동을 완전히 포기하셨습니다. 균형 감각이 너무 떨어져 혼자 걷기도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집에만 계시다 보니 근육이 빠지고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태극권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동작 3가지만 배우셨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하셨습니다. 3개월 후 균형 감각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6개월 후엔 지팡이 없이 혼자 걸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이렇게 좋은 운동인지 몰랐어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피해야 할 운동 4가지입니다. 첫째, 가파른 등산입니다. 내리막에서 무릎의 체중의 5배에서 7배 하중이 실립니다. 경사 낮은 둘레길로 바꾸십시오. 둘째,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허리 디스크에 치명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누워서 무릎 당기기나 드로인 운동으로 대신하십시오. 셋째, 공원 거꾸리입니다. 뇌졸중과 안압 상승 위험이 있습니다. 허리 통증에는 고양이 자세나 수영으로 대신하십시오. 넷째, 고중량 근력 운동입니다. 관절과 인대가 먼저 망가집니다. 가벼운 무게로 많이 반복하거나 체중 운동으로 대신하십시오. 60대 이후 가장 좋은 운동 5가지입니다. 첫째, 평지 걷기입니다.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수영과 수중 걷기입니다. 관절에 부담 없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셋째, 자전거 타기입니다. 무릎 부담 없이 허벅지 근육을 강화합니다. 넷째, 요가와 스트레칭입니다. 유연성을 유지하고 부상을 예방합니다. 다섯째, 태극권입니다. 낙상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운동이 몸을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나이에 맞는 운동을 나이에 맞는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당장 운동화를 신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걸어보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